여러분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속에서 신규 진입 시점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근 발생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소식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순식간에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유가 폭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쏟아내며 당장이라도 경제 위기가 닥칠 것처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봐야 합니다. 실전 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메네이 사망이 삼성전자에 미칠 9천만 시장 탈환의 기회와 단기 급락의 위기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평화로워야 할 연휴 기간에 터져나온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심장부 공습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절대 권력자의 부재는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메가톤급 변수입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23만 원이라는 놀라운 고지를 향해 질주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번 악재로 인해 꺾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견인하던 대장주의 발걸음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면서 내 소중한 계좌에 파란 불이 켜질까봐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어 본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회피를 선택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남들이 던질 때 시장의 이면을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우리는 미사일의 궤적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배럴당 100달러라는 거시경제의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이란이라는 9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흔들 치명적인 악재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을 들이대면 삼성전자를 옥죄던 강력한 족쇄가 풀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매수한 주주분들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예비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슴 설레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이자 삼성전자가 다시 중동의 황제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부터 살펴봅시다. 과거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이란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단순한 수출국 중 하나가 아니라 막대한 현금을 벌어다 주던 든든한 황금 안방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메인 상권은 삼성의 푸른색 로고와 화려한 간판들로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을 정도의 위상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10명 중 7명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삼성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물론이고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까지 가전전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이란 국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가족 중심의 이슬람 문화 덕분에 크고 비싼 프리미엄 가전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해주던 효자 시장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가 왜 갑자기 처참하게 갈라지며 삼성전자가 이란에서 철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부족했거나 디자인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100% 철저한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와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무기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제2차 금융 제재였습니다. 이란과 달러로 거래하는 그 어떤 기업도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강력하고 무자비한 경고였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란 시장이 매력적인 꿀단지라고 해도 세계 최대 시장이자 기술의 본토인 미국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들여 수십 년간 공들여 개척했던 이란 시장에서 강제로 짐을 싸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테헤란 시내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삼성전자의 공식 매장 간판들이 하루아침에 뜯겨나가는 모습은 주주들에게도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묶여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결제 대금 약 70억 달러가 외교적 갈등의 불씨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일 정도의 막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분노한 이란 정부는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안방을 경쟁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난 그 거대하고 달콤한 시장 파이를 과연 어떤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가로채 갔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샤오미와 화웨이 그리고 하이센스 같은 중국의 전자 브랜드들이 빈틈을 타서 테헤란으로 무섭게 몰려들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어차피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는 큰 걸림돌이 아니었고 그들은 무혈입성으로 이란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유통망과 브랜드 인프라를 중국 기업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분통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삼성 제품을 정식으로 구할 길이 막히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제품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9천만 명의 거대 시장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동무대로 변해가는 동안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잔인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37년간 지독한 반미 노선을 걸으며 중동의 화약고 역할을 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번 공습으로 인해 한순간에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늙은 권력자가 사라진 뉴스가 아니라 이란을 지탱하던 신정체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친서방 혹은 온건 개혁파가 권력을 잡고 민주화 정부를 수립한다면 중동 정세는 유례없는 대전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극적인 변화는 바로 미국 및 서방 세계와의 국교 정상화이며 이는 곧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던 경제 제재의 전면 해제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의 거대한 발목 족쇄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순간 무려 9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 소비 시장이 다시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소비층이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삼성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이하인 매우 역동적이고 젊은 국가라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과 트렌디한 IT 기기, 그리고 세련된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열망이 중동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곳이 바로 이란 시장입니다. 지난 8년 가까운 긴 제재의 시간 동안 이 젊은 이란 국민들의 소비 욕구는 억눌려 왔으며 이제 그 에너지는 폭발적인 분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고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한 중국산 제품에 지친 이란. 소비자들에게 삼성의 진짜 프리미엄 가치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갈증이 되었습니다. 제재가 풀리고 삼성이 테헤란 한복판에 다시 푸른 깃발을 꽂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렸던 수요는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진 보복 소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비겁하게 뺏어갔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생태계와 브랜드 파워 앞에서는 그저 모래성에 불과할 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집안의 가전과 손안의 스마트폰은 역시 한국의 삼성이 최고라는 인식은 이란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강력한 신뢰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안방을 호령했던 진짜 주인이 화려하게 돌아와 시장 파이를 통째로 다시 찾아오는 통쾌한 귀환이 주주들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만큼이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리스크 역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단어는 불확실성이며 현재 중동의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안개 전국입니다. 만약 이란 내부의 강경파 혁명 수비대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군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며 대규모 보복을 감행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을 이란이 마음만 먹고 막아버린다면 전 세계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 최악의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순식간에 돌파할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인플레이션의 재앙이 고개를 들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스텝이 꼬이게 되고 시장이 간절히 바랐던 금리 인하 대신 오히려 추가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투자 자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라는 블랙홀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른바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며 신흥국 시장의 자본 유출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키게 되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앉아서 환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은 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급등하면 자산 방어를 위해 가장 먼저 한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대규모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종목이 바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덩치가 큰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의 수조, 원 단위 매물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주가 하락의 압력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극도의 공포로 변하는 순간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훨씬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죠. 게다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을 관통하는 공급망 리스크 역시 이번 중동 사태에서 우리가 절대로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이란의 보복 화살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하게 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생산 체계에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는 인텔의 최첨단 반도체 파부 공장과 삼성전자의 핵심 연구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핵심 시설들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된다면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실질적인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위기 상황이 삼성전자에게는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로 둔갑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인 인텔의 이스라엘 생산 라인이 타격을 입어 가동이 중단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주문이 몰릴 수 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을 위해 삼성전자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인 악재를 넘어선 장기적인 실적 반등의 기회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리스크는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강력한 반등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주식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뢰밭이자 동시에 거대한 기회가 숨겨진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9천만이란 시장 탈환이라는 달콤한 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쓴맛의 위기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 30만 원까지 간다는 맹목적인 낙관론도 무조건 폭락할 것이라는 성급한 공포론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투자의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단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바로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달러를 등에 업은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진다면 주가는 심리적 지지선을 무너뜨리며 크게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호가창이 무너진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덩달아 손절 버튼을 누르는 뇌동 매매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던진 그 피 같은 주식을 위기를 조장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조용히 싹쓸이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화될 기미가 보이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약하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중이 간과하고 있던 이란 시장 개방이라는 잠재적 호재가 서서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반등의 속도는 매우 가파를 것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미세한 흐름과 수급의 변화를 관망하는 인내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 이전에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땀 묻은 소중한 자산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스스로의 냉혹한 현실 파악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며 역사적으로 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하메네이 사망 사태가 단순히 중동의 비극을 넘어 삼성전자가 전 세계 IT 시장의 패권을 재장악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지 지켜봅시다. 수십 년 전 이란의 거리를 수놓았던 삼성의 푸른 물결이 다시 테헤란 한복판에서 넘실대는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저가형 시장을 삼성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밀어내는 과정은 주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파도가 높게 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거함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체력을 키워온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중동 시장의 재개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파란색으로 멍든다 해도 그것이 기업의 펀더멘털 손상이 아니라면 결국 시간은 인내하는 투자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슴에 새기고 내일 시장이 열릴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전 투자와 생존에 진짜 도움이 되는 날카로우면서도 든든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도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바로 통하는 살아있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란의 하메네이 사망은 삼성전자에게 있어 단순한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선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9천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이란 시장이 다시 개방된다면 삼성은 중동에서의 지배력을 즉각적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 폭등이라는 단기적인 공포에 매몰되어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와 앞으로 펼쳐질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삼성전자가 보여주었던 초격차 기술력은 이번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주문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오늘 분석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힘을 기르셨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과 외국인 자금의 일시적 유출은 주가를 낮게 형성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투자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기회를 포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삼성전자가 테헤란의 거리에 다시 한번 푸른 깃발을 꽂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그날을 실전 경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단단한 초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본주의라는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합시다. 혹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계좌에 항상 따뜻하고 밝은 빨간 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통하는
살아있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주주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수익은 함께할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메네이 사후에 이란이 보여줄 변화와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상위 1%의 투자자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으니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전 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